네,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KB증권 김세환 리서치본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엔비디아나 이런 기술주들이 좀 약세인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델타 항공 같은 항공주가 좀 오르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풀이장 상황에 대해서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들어오기 전에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미국 경제는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는,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 뭐 6월에 한 번 정도 될까 하는 어떤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좀 나오면서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주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풀이장 지금 기술주 특히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좀 하락세가 나오는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주 특히 뭐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4분기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어떤 이러한 흐름보다는 개별주의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풀이장에서 어떤 이런 좀 이슈가 있는 숫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좀 개별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기술주에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산불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겠습니다만 좀 투심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 좀 제가 볼 때는 잠재적인 흐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볼 때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지수가 좀 일제히 내리고 있는데 개장까지 한 9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게 매그니피선트 7 종목이었습니다. 팡, M7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배트맨 그러니까 M7 종목 플러스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브로드컴 이렇게 해서 배트맨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로드컴을 여기에 좀 껴줘도 되는 이런 상황인가가 궁금한데 김세환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브로드컴 하면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통신 관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예전엔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재밌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간단히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제 두 가지를 전부 다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의 지금 핵심은 엔비디아가 거의 시장을 다 잡고 있죠. 이 엔비디아의 GPU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이제 우리 엔비디아를 조금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IP 기술 지적 재산권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ASIC라는 이 에이직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55에서 6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를 피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우리 자체 AI 칩 만들자, 뭐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좀 시작을 하면 1순위로 부르는 게 일단 브로드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설계할 거니까 디자인 좀 해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매출이 지금 아무래도 향후에 많이 이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사실 이 브로드컴을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뎁스 있게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브로드컴은 소프트웨어 쪽의 성장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를 우리도 이제는 클라우드로 변환할게라고 할 때 그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업체가 오픈소스 마켓에서는 레드햇 그리고 VM웨어라는 그런 굉장히 큰 기업이 있었는데 레드햇 같은 경우는 이제 IBM이 인수를 했고 VM웨어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이 인수를 했는데 이 VM웨어를 인수하자마자 거의 지금 매출이 소프트웨어 쪽은 3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브로드컴이 정말 장사를 잘한다고 저는 좀 느끼는 게 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를 하자마자 그 원래는 원샷으로 한 번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클라우드로 바꿔버립니다. 구독형으로. 그럼 이제 매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이 업체 측에서는 조금 반발도 있었겠죠. 근데 이미 지금 10,000명 고객 중에 47% 정도를 전부 다 구독형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은 조금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주가죠. 사실 이게 이제 이익 수준을 반영한 주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는 이게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감 조금 덜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매출 성장 그로스가 지금 한 연평균 한 17%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 보통 이제 뭐 매출을 잘 보는 기업은 PSR이나 EV 세일즈를 쓰는데 저는 이거를 봤을 때는 약간은 기업 가치가 높은 영역에 있지만 중요한 건 브로드컴 같은 기업을 저희가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때는 이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 멀티플은 사실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보통 이제 컨센서스를 3년치를 사용을 하는데 EPS 연평균 성장률을 반영한 현재 멀티플은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피로감은 조금 덜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도는 좀 덜할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시네요. 네. 네, 근데 이번 주 또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CES 2025인데 자, 엔비디아하고 AMD도 신제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의 CEO의 기조 연설을 보면서 사실은 뭐 CS 2025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그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러 회사들이 연설을 했습니다만 거의 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결국에서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가장 좀 HBM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뜨겁기 때문에 블랙웰에 관련된 신제품이 추가로 3개가 더 나왔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RTX 블랙웰, 그러니까 PC GPU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젠슨 토르라고 하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 더해서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부분까지 좀 3가지 정도의 블랙웰이 추가로 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RTX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마 효과는 좀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시리즈보다 3분의 1로 가격을 낮췄다는 거. 결국 뭐 브로드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인식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젠슨 토르라든지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 관련돼서는 뭐 올해 5월, 내년 1월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 좀 블랙웰에 대한 부분은 좀 팔로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상당히 놀랐던 것은 이 AI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결국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사실 AI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좀 PC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하지만 이런 부분들 결국 꺼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로봇으로서 결국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와 관련된 것이 이제 코스모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AI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국은 물리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플랫폼화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앞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혁신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분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에서 좀 약간 급락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보여질 제가 볼 때는 미래는 상당히 무궁무진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화려함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AMD를 무시할 수는 없죠. 자, 김세환 팀장, AMD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AMD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제 가장 엔비디아를 부러워하는 기업이 AMD이긴 해요. 어떻게든 엔비디아를 조금 추월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AMD도 다양한 이제 그 AI 칩을 내놓긴 했는데, 사실 이번에 사실 엔비디아만큼 그렇게 강력한 재료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AMD가 그래도 시장 점유율을 조금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게, 이번에 내놓은 이제 그 PC용 이제 AI 칩에서 예전에 이제 그 인텔이 조금 장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씩 뺏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업용 PC에 대부분 이제 인텔의 CPU를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AMD 건 좀 쓰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조금 야금야금 가져가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성장률 그리고 이익 성장성에 굉장히 저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AMD의 PE 멀티플이 한 25.3배 정도예요.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는 비싸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프라이스 멀티플이란 PER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를 이익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저희는 향후 한 2025년에서 2027년 정도 추정치 EPS로 한 번 더 나눠보면, 현재 PER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PER이 비싸냐, 이거를 조금 저희가 이제 PEG 배수라고 하는데, 그걸 구해보면 지금 AMD가 0.6배입니다. 시장이 한 1.6배 정도 되는 걸 보면 확실히 이번에 발표한 제품들도 좋지만 장기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저희가 주가를 한번 밸류에이션을 한번 구해보면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저희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엔비디아 그리고 AMD를 떠올렸을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데이터 센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사실 뭐 주목해야 할 수혜 섹터 데이터 센터를 생각했을 때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김세환 팀장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데이터 센터 투자 많이 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뭐 2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트럼프하고 같이 사진 또 찍었잖아요. 네. 그것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지금 작년 9월에 자체적으로 AI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AI 그냥 데이터 센터 짓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해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긴 합니다. AI 이 데이터 센터가 조성될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GPU죠. AMD하고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일단 데이터 센터의 중심을 맡고 있고 그 외에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뭐 CPU 그다음에 메모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익 성장성을 반영을 하면 엔비디아하고 AMD는 저희 여전히 좋고 저평가돼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그 네. 외에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방금 뉴욕 증시가 출발했죠. 자, 개장 시황이 과연 어떤지 이준호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는 고용 데이터가 개장 전에 발표됐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고 나타나면서 너무 굿뉴스가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우려에 배드뉴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미증시 상승을 방해했던 국채 10년물 수익률과 30년 수익률 또한 각각 4.7%, 4.98%를 넘겼는데요. 3대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0.61% 하락 중이었습니다. 42,369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0.75% 하락 중에 있습니다. 5,873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까지 확인해 보시죠. 0.94% 거의 1% 가까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21,166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주요 3대 지수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주요 11개 섹터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섹터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섹터 1.67% 상승 중에 있는데요. 러시아와 이란의 추가 제재를 우려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 걱정의 국제 유가 4% 상승 중에 있는데 이에 석유 공용 기업 엑슨모빌과 쉐보론의 주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저희 개장을 보기 직전에 이 김세환 팀장께서 이 데이터 센터 주목해야 할 수혜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셨는데요.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래서 뭐 그 엔비디아나 AMD 같은 그런 이제 GPU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은 여전히 저희는 가치 평가나 기업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높은 ROE를 가지고 멀티플이 조금 낮은 기업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지금 이제 반도체가 조금 힘들죠. 이런 기업들도 조금 봐야 되고 향후에 이제 매출 성장성을 좀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엔비디아의 GPU 8개 팔 때 이 델의 서버를 입혀서 팔고 있거든요. 3,800만 원 정도 렉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델 테크놀로지도 저희는 어느 정도는 수혜주로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이 뭐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개장 전에 공개됐었던 이 고용 데이터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오르고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강해도 강한 게 좀 탓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윤여민 이사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프리장에서 상당히 좀 뭐 1%대까지도 급락이 나왔던 뭐 지수였습니다만 그래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제가 볼 때는 장 후반까지 한번 이런 좀 영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 일단 프리장에서 상당히 좀 놀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잡으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고용 지표와 관련된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면밀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항목별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살짝 좀 떨어졌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WTI 어떤 상승 같은 사실은 관련된 지금 지표들이 상당히 좀 급등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동성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루 시장 좀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짜기가 정말 힘든 게 트럼프 2.0 시대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AI 혁명은 계속되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금리는 자꾸만 들썩거린단 말이죠.
큰 그림에서 올해 미국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주신다면 먼저 김세환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는 사실 이제 뭐 단기 뉴스에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이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이익 성장성에 굉장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뭐 과거 15년, 향후엔 3년에서 5년 추정치를 좀 사용해서 저희가 포트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 기업의 자본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지금 섹터나 기업의 종목이 싸냐 비싸냐는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주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ROE, PBR이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 IT를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IT는 지금은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비싼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PBR이 지금 ROE보다 더 높게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IT는 비싸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조금 봐야 되는 게 산업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반도체는 확실히 타격을 많이 입어서 그런지 이제는 적정 주가 수준까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그동안 버프를 받았던 부분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익 수준과 지금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주가가 좀 빠질 때 봐야 되는 종목은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미국의 지금 전체 순이익의 92%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OE와의 관계를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런 ROE를 계속 상승시키면서 좋은 수익률을 거둬들일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IT,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 하나 더 추가하면 헬스케어, 이런 비중을 저희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려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 이 큰 그림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1월 20일이 되면 트럼프 2.0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관세라든지 뭐 이민 정책, 뭐 세제 개편 관련된 부분들이 좀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월 중순 이후에 어떤 시장의 변동도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분명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세 가지 섹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AI 관련된 부분들은 뭐 올해도 계속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뭐 AI 같은 경우는 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여기에 더해서 뭐 자율주행 로봇으로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AI에 대한 어떤 트렌드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제가 볼 때 순환매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강조하는 또 에너지 특히 에너지 섹터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전통 에너지도 있겠습니다만 또 AI 인프라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금융 섹터로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제금리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고금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주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 관련된 부분은 좀 배당과 함께 좀 이런 금리에 대한 어떤 수혜 여기에 더해서 또 대형 은행들의 어떤 규제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도 같이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배트맨 종목들 테슬라가 0.4%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트맨 종목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올해 좀 저평가돼서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섹터나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여민 이사 보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앞에서 산업군으로 했을 때 AI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좀 어떻게 보면은 작년 3분기부터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고개를 돌렸던 것이 저는 AI 좀 소프트웨어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젠슨 CEO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 AI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트렌드가 좀 올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뭐 숫자를 좀 찍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3분기 작년 3분기에 아무래도 좀 스타는 좀 세일스포스닷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뭐 주요 거래처와 어떤 지금 성장세가 좀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AI 기반으로 한 또 에이전스포스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되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작년 4분기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에 좀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군 중에서 좀 하드웨어가 좀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이동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AI 소프트웨어, 뭐 세일스닷컴 정도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세환 팀장께서는 뭐 앞서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뭐 IT 등등등 관련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좀 특별히
저평가되어 보인다라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는지, 그리고 등락을 거듭하는 미국 증시 현재 상황 속에서 좀 추가로 매수해 볼 법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저희도 이제 MP 모델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IT 시장은 절대적 수준을 보면 조금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 어쨌든 비싸다라는 건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문제는 막 이거를 뭐 방어주로 바꿔서 따라가고 이런 전략을 취하다가는 한 번 파도를 잘못하면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진짜 이거는 벤치마크를 다시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싼 종목을 조금 더 매수하고 비싼 종목 조금 덜어내라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딱 그 적정 주가 수준보다 그 주가가 거의 그 적정 주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은 변동성이 조금 발생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서는 확실히 지금 이익 성장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도 많이 줄이고 영업 마진을 조금 늘려나면서 이런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특히 이제 알파벳,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같이 눈여겨 보시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KB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세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